네, 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 올린 게 작년 3월이더라고요. 3월 이후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앱을 만들고 이제 사업이라고 한번 해본다고 앱을 만들었는데 그냥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왜 갑자기 또 시작하게 됐냐면 아, 제가 그 앱을 만들 때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물론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그거를 하려고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 공부 많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구나.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요소들이 있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물론 그 전에 오브젝티브 C도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역시 제품을 만드니까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능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 뭐 맥스나 포토샵, 뭐 에펙 이런 거 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자기가 초보일 때 뭘 어려워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제일 그 헷갈렸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맥스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맥스 너무 오랫동안 만져서 맥스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부터 공부하라고 그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익숙한 거죠. 제가 그리고 서슴없이 맥스가 뭐가 어려워?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 3, 4년 정도 만져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약간 감도 오고 익숙해지기도 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제 초보고 지금 배우는 단계인데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프로그램이 전공이 아니고 그냥 뭐 취미라든지 혹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도 얼마 전에는 그 단계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지금은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정리를 워낙 독학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에 아, 이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요의 제목은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입니다. 요거를 지금 이게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한 5편에서 끝날 수도 있고 뭐 10편을 갈 수도 있고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름 되게 재밌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재밌지만 할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맥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감이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약간 테크닉적인 것들이 좀 많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분이 지났는데 이것들은 좀 짧게 짧게 가려고 해요. 저번에 옛날 것들 보니까 막 1시간씩 주저리주저리 떠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혼자 주저주저 떠드는 걸 잘해가지고 혼자 하니까 옆에 누가 말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편당 30분 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오늘 할 거는요. 데이터형입니다. 데이터형. 이게 왜 맨 처음에 하냐면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프로그램한테 또는 컴퓨터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계산해. 또는 뭐 이거 저장해. 또는 뭐 이거 나타내. 이런 어떤 데이터를 주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문자인지, 숫자인지, 오브젝트인지 이런 형식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데이터형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에 얼마 전에 그 애플에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스위프트 언어의 그 전자책을 다운을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데이터형 정의예요. 스위프트라는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룬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데이터형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C, C#, 뭐 파이썬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들은 데이터형이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데이터형 근데 이제 뭐 맥스나 또는 유니티 같은 경우는 데이터형이 그 자기들만의 데이터형이 또 있어요. 오브젝트,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 뭐 텍스처, 사운드 데이터입니다. 당연하죠. 사운드를 넘겨줄 때 문자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사운드라는 데이터형을 넘겨주게 돼요. 뭐 그런 식의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문자죠. 한글,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글은 한글이 어떻게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유니코드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고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문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 D, E, F, G 뭐 이런 문자를 정말 총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라는 나중에 스트링이라는 스트링이라는 걸로 보통 문자 데이터형을 표현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C, C샵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는, 그러니까 캐릭터죠. 차라는 형식으로 이 문자를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변수선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변수선을 차로 하나? 모르겠네요. 벌써 바닥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문자 A, B, C, D 기억니은 디귿리을 그리고 1, 2, 3, 4, 5. 자, 저거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숫자라고 읽을지 문자라고 읽을지는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게 저거 숫자라고 보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문자 5라고 줬을 때와 숫자 5라고 줬을 때의 결과물은 엄청 틀려집니다.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숫자 5와 문자 5는 안에서 처리하는 것과 당연히 결과가 틀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저게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한 이틀간 멘붕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완전 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잘 쓰고 이 방송을 볼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맥스죠. 이 맥스를 가지고 약간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맥스에서 스페어를 만들어요. 이 스페어라는 기능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떻게 클래스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기능을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에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고 내가 어떤 걸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옆에 이제 모디파이어가 생기는데 이 모디파이어의 데이터들이 지금 요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갑니다. 제가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 문자 데이터는 이름이죠, 이름. 여기 있잖아요. 스페어 001. 이 스페어 001이 대표적인 문자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001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문자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맥스가 저거를 숫자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my spare 스페어가 어떻게 되죠? 박스로 할 걸. my box 001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데이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레디우스 값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my box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 박스를 만들고 하자. 스페어가 SPHER이네요. 저런 간단한 영어를 모르다니. 여기다가 내가 my box 타이핑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타이핑이 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얘는 아예 타이핑이 안 되네. 이래야 되지. 아예 타이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문자형 데이터는 이 이름에서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는 인터거죠. 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 뭐 이런 식의 이제 것과 마이너스 1 이거는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가 이라는 말이 맞나요? 마이너스 2 음수죠.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인터거. 그러면 여기서 정수는 요거죠, 요거. 랭스 세그먼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만 들어갑니다. 내가 6.5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그냥 1 혹은 2예요. 1.5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당연히 실수입니다. 실수. 플롯이죠. 저 실수를 얘기하면서 우리 실수하지 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해버렸네요. 실수입니다. 플롯 1.1 또는 뭐 1.5 이런 이것이 다 실수입니다. 여기에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랭스 36.412 그러면 여기에 36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36 그러면 36.0으로 표시가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실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36이라고 표현을 물론 해도 돼요. 근데 실수형 데이터면 36과 36.0은 다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36과 36.0이 어떻게 다른지.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얘는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36.0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있는 게 뭐냐면 36.0이잖아요. 그럼 62.651이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66.6515라고 치면 뒤에 건 빼먹습니다. 즉 얘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만 계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이 실수 같은 경우는 더블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정의해 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약간 다른데 C샵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C샵을 쓰는데 C샵 같은 경우는 플롯4라고 플롯 4는 최대 유효 숫자가 7개래요. 더블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것도 더블 8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가 15개에서 16개란 얘기예요. 솔직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C샵에서 이렇게 표현한다지만 유니티 안에서는 그거를 제가 이 정도까지 막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제어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블 데시멀 16 아무튼 그래서 플롯도 이 안에서는 되게 나눠진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으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정말 심각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한번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내가 36.15952 뭐 이렇게 받고 싶어서 해놨지만 이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완전히 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떠한 데이터형을 정의를 할 건지 이거 되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1, 2, 3, 4, 5고 실수는 1.2, 1.5라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시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형 중에 하나가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불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딱히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한국어가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즉 불리언입니다. 불리언. 그러니까 참과 거짓 0, 1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싸 보이네요. 참과 거짓 온 오프를 다루는 게 이 불형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불형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Generated Mapping Coordinator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ON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형 데이터가 지금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체크 버튼이 불형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ON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끄면 오프죠. ON, 오프잖아. 가운데는 없어요. 제너레이터를 쓸까 말까만 정하는 거지 쓰는 듯 안 쓰는 듯 가사가 생각나죠? 내 거 아닌 듯 내 거인 듯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on이냐 o프냐가 불형 데이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참거짓을 따지는 때가 되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쓰고요. 다음에 쓰이는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도 꽤 보이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뿐이에요. 뭐냐면 배열입니다.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얘기해요. array는 뭐냐면 랭스 세그먼트가 2가 있고 1, 2, 3, 4 있고 위드 세그먼트, 헤이트 세그먼트라는 얘가 있어요. 각각의 애들이 랭스 세그먼트는 3이고 위드 세그먼트는 1이고 헤이트 세그먼트는 1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했다고 그냥 생각해 봐요. 그러면 랭스 세그먼트 4, 1, 1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도 있겠죠? 즉 이런 거예요. 랭스 세그먼트는 4고 그 다음 세그먼트는 2고 헤이트 세그먼트는 1이야 라고 모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열입니다. 이 배열 안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는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보통 배열을 만들 때 정하기도 하는데 그냥 넣어주면 알아서 정하기도 하고 그건 프로그램 따라 또 달라요.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세그먼트 배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세그먼트 배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랭스 위드 헤이트가 또 있잖아요. 이거는 세그먼트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34.001랑 20.111과 뭐 10.33 말하는 거랑 치는 거랑 틀리냐?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거는 하나도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배열 하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에 꼭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맥스에서 우리가 이 배열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 많이 쓰느냐? 자, 이거 만약에 얘가 2개가 있어요. 혹은 3개가 있어요. 자,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3개가 잡혔네요. 그러면 이 3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즉 마이박스 1번과 마이박스 2번과 마이박스 3번이 맥스 내부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배열 안에 현재 내가 셀렉션한 저 오브젝트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3개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이박스 01 그 다음에 마이박스 02 그 다음에 마이박스 03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볼까요? 자, 그 맥스에서 스크립트를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윈도우가 여기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라는 윈도우입니다.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는 뭐냐면 이 현재 이 뷰포트 상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 맥스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 자체를 맥스 스크립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맥스 스크립트 보여주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내가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크로 레코드를 이네이블로 해놓으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하면 여기에 바로 여기 스크립트로 보여줍니다. 즉 내가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select 요 달러 표시는 오브젝트 표시예요. 그러니까 박스 003이라는 오브젝트를 셀렉트가 한 거예요. 내가 얘는 당연히 select 00 박스 001이라는 거죠. 얘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move를 하잖아요. move라는 지금 요거는 선택한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요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선택을 했잖아요. select 003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요게 이건 나중에 변수로 얘기해 줘야 되겠군 해야 될 것 같네요. 얘가 얘를 뜻해요. 그래서 move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하려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deselect를 해요. 띡 어디 갔어? deselect. 그럼 여기 clear selection이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selection이라는 배열 자체를 클리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볼까요? 자, 얘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얘 잡고요. 얘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get current 현재 selection 이라는 걸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 3번 요거는 위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도 배열인 거죠. 그러니까 96.97 안에서는 되게 기네요. 96.9716167이라는 X좌표에 있는 박스 3번과 박스 1번과 박스 2번이 현재 선택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는 거는 배열 속에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게 배열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는 배열 안에 배열인데 제가 배열 안에 배열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형식을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부분이 아니라 다 저거는 지원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다 지원할 거예요. 배열은 당연히 지원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어떤 애들은 텍스처, 어떤 애들은 오브젝트, 어떤 애들은 사운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데이터형이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나름대로 달라져요. 프로그램 언어일 수도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텍스처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게임 오브젝트도 있고 약간 데이터형이 더 많아요. 그거는 걔네들만의 데이터형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 따라서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29분 됐습니다. 30분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데이터형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얘를 여기다가 박스 003이었잖아요. 004라는 애를 쳐서 엔터를 치는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하려고 해요. 살짝 힌트를 주면 변수입니다. 변수. 다음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릴지, 한 달에 한 번 올릴지, 아니면 정말 부지런해서 일주일에 2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기대해 주세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